맛있는 야담. 아버지가 숨을 거두고 사흘째 되는 날, 상여가 마을 밖 언덕으로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상여꾼들의 구슬픈 소리가 골짜기를 울리고 하얀 상복을 입은 두 아들 이한직과 이한결은 상여 뒤를 따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뒤를 따라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한직과 한결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한직이 먼저 곡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편히 가십시오. 저희가 잘 살겠습니다. 한결도 눈물을 닦으며 뒤따라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잘 모시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가십시오. 장례를 마친 후 형제는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초가집 사랑채에는 한직의 아내 박씨와 한결의 아내 서씨가 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직이 먼저 방으로 들어가 옷을 벗으며 박씨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유산을 정리해야겠소. 박씨가 눈빛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논이 3,000평이나 된다던데 그거 받으면 우리 살림이 확 펴지겠어요. 이튿날 아침 한직은 동생 한결을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한결이 들어서자 한직은 상 위에 논문서를 펼쳐놓고 말했습니다. 한결아, 내가 형이니까 이 논은 내가 가져가는 게 맞지 않겠나? 한결은 당황한 표정으로 형을 바라봤습니다. 형님, 그럼 저는요? 한직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너는 어머니를 모셔라. 차남이 부모를 모시는 게 예부터 내려오는 법도 아니냐. 그 순간 박씨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우리가 시어머니까지 모시면 어떻게 살아요. 장사도 해야 하고 애도 키워야 하는데. 한결은 입술을 깨물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안채에 누워 계신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중풍으로 쓰러지신 지 벌써 1년이 넘었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한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제가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한직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논문서를 챙겨 들었습니다. 그래, 동생. 내가 효자구나. 어머니 잘 모셔라. 박씨가 한직의 팔을 잡으며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한양 가서 장사 크게 벌이면 되겠네요. 한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 논을 팔면 목돈이 생기니 비단 장사를 시작할 수 있어. 한결은 사랑채를 나와 안채로 향했습니다. 안채 방문을 열자 어머니 김씨가 누워 계셨고 한결의 아내 서씨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서씨가 남편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어찌 되었습니까? 한결이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형님이 논을 다 가져가셨소. 우리는 어머니를 모시기로 했소. 서씨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럼 제가 시어머니를 잘 모시겠습니다. 한결이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당신. 서씨가 남편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서방님. 시어머니를 모시는 게 며느리의 도리입니다. 어머니 김씨는 희미한 눈빛으로 며느리를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말을 하려 해도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결이 어머니의 이불을 덮어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제가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사흘 후 한직 내외는 짐을 다 꾸려 한양으로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당에 나온 한직은 동생에게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한결아, 어머니 잘 모셔라. 나는 한양 가서 돈 벌어올 테니. 박씨도 가마에 오르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동서, 시어머니 약간 많이 들 텐데 고생 좀 하세요. 한결과 서씨는 대문 앞에 서서 형 내외를 배웅했습니다. 가마가 멀어지자 한결은 한숨을 내쉬며 아내를 돌아봤습니다. 서씨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서방님. 우리 힘을 합쳐 어머니를 잘 모십시다. 한결이 고개를 끄덕이며 안채로 향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어머니가 여전히 누워 계셨고 창문 너머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한결은 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고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어머니 김씨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결도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밤이 되자 서씨가 등불을 켜고 어머니께 죽을 끓여 올렸습니다. 한결은 마당에서 땔감을 패며 앞날을 걱정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고 어머니의 약값과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막막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한결과 서씨는 어머니의 병수발과 생계 유지로 몸과 마음이 지쳐갔습니다. 서씨는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밤사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이불이 젖어 있었고 서씨는 이불을 빨고 어머니의 몸을 닦아드렸습니다. 서씨가 물에 적신 수건으로 어머니의 등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십시오. 금방 끝납니다. 어머니 김씨는 희미한 신음을 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씨는 깨끗한 이불로 갈아드리고 어머니를 부축해 앉혔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죽을 끓여 한 숟가락씩 떠서 어머니께 올렸습니다. 어머니는 죽을 삼키지 못하고 자꾸 흘렸고 서씨는 인내심을 갖고 다시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드십시오. 힘을 내셔야 합니다. 한결은 날마다 마을 서당에 나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받는 돈은 쌀 몇 대에 불과했고 어머니의 약값을 대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한결이 서당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웃집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이웃 아저씨가 얼굴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한결이 아니냐? 무슨 일이냐? 한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송 아저씨, 죄송하지만 쌀 한 말만 구워갈 수 있겠습니까? 다음 달에 꼭 갚겠습니다. 이웃 아저씨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결아, 내가 지난달에도 빌려줬는데 아직 안 갚았잖아.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말이지. 한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한결은 마당에 주저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씨가 부엌에서 나와 남편을 보며 물었습니다. 서방님, 쌀을 구하셨습니까? 한결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더 이상 구워줄 사람이 없소. 서씨는 눈물을 삼키며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한결 가족은 물에 불린 보리쌀로 죽을 끓여 먹었습니다. 한편 한양에서는 한직이 논을 팔아 큰 돈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한직은 종로 시전에 비단 가게를 열고 청나라에서 들여온 비단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한직이 가게 앞에 서서 지나가는 양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오시오. 청나라 최고급 비단이요. 이거 하나면 양반 체면 확실히 세우시오. 손님들이 하나둘 가게로 들어왔고 한직은 비단을 펼쳐 보이며 값을 불렀습니다. 박 씨는 새로 장만한 비단 치마 저고리를 입고 시장을 활보했습니다. 옆집 아낙네가 박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부인, 옷이 참 좋으시네요. 박 씨가 으스대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뭐 대수겠어요. 우리 남편이 장사를 잘해서 돈이 잘 벌리거든요. 옆집 아낙네가 부러운 듯 물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어찌하셨어요? 박 씨가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시동생 내외가 모시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모셔요? 장사도 해야 하고 애도 키워야 하는데. 옆집 아낙네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 장남이 어머니를 안 모시면 어떡해요? 박 씨가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뭐, 시어머니 모시는 게 효도라고 하지만 솔직히 짐이잖아요. 시동생이 모시는 게 훨씬 낫죠. 그날 저녁 한결은 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한결이 붓을 들고 종이에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형님께 동생 한결이 글 올립니다. 어머니의 병세가 좋지 않아 약값이 많이 듭니다. 형님께서 조금이라도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결은 편지를 접어 한양으로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 한직의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한결이 편지를 펼쳐보자 형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한결아, 나도 장사 확장하느라 돈이 많이 든다. 어머니는 내가 잘 모셔라. 형이. 한결은 편지를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 씨가 남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서방님. 우리끼리라도 힘을 합쳐 어머니를 모십시다. 한결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있어 내가 버티는 것 같소? 그날 오후 이웃 할머니 최 씨가 한결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최 씨는 어머니 김 씨와 오랜 친구였고 종종 문안을 왔습니다. 최 씨가 방문을 열고 들어서며 김 씨에게 말했습니다. 김 씨, 그동안 어떻게 지냈소? 김 씨는 희미한 눈빛으로 최 씨를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최 씨가 김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한결이 내외가 참 잘하는구먼. 당신 복이 있어. 서 씨가 차를 내오며 최 씨에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오셨습니까? 최 씨가 서 씨를 보며 쌀한 말을 내밀었습니다. 며느리, 이거 받아라. 요즘 살림이 어렵다는 소리 들었다. 서 씨가 황급히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할머니. 저희가 어떻게 이걸 받습니까? 최 씨가 서 씨의 손에 쌀 자루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됐다, 됐어. 이웃끼리 도와야지. 그리고 한직이 내외가 한양에서 잘 나간다는 소식 들었다. 비단 장사로 돈을 많이 번다던데. 서 씨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러십니까? 최 씨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그래. 형은 재산 다 챙겨 잘 살고 동생은 어머니 모시느라 고생하고 세상이 참 불공평하구먼. 최 씨가 나간 후 서 씨는 쌀 자루를 부엌에 놓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결이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시오. 우리가 어머니를 모시는 게 옳은 일이오. 밤이 되어 한결과 서 씨는 마주 앉아
촛불을 바라봤습니다. 한결이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미안하오. 서씨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서방님. 우리가 끝까지 시어머니를 모십시다. 한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힘을 합쳐 어머니를 끝까지 모십시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다짐했습니다. 옆방에서는 어머니 김 씨가 두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결이와 서 씨는 진정한 효자와 효부구나. 한직이는 재산만 챙기고 나를 버렸지만 한결이는 끝까지 나를 지켜주는구나. 이듬해 봄이 왔습니다. 어머니 김 씨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어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서 씨가 어머니의 이마를 짚어보니 열이 뜨겁게 올라 있었습니다. 서 씨가 황급히 한결을 불렀습니다. 서방님, 어머니 열이 많으십니다. 의원을 불러야겠습니다. 한결이 급히 마을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원의 집 문을 두드리자 의원이 나왔습니다. 한결이 아니냐? 무슨 일이냐? 한결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의원 어른, 어머니의 병세가 위급합니다. 빨리 오셔서 진찰 좀 해주십시오. 의원이 약상자를 챙겨 한결을 따라갔습니다. 의원이 어머니의 맥을 짚어보고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이건 중풍이 더 깊어진 것이오. 약을 써야 하는데 약값이 만만치 않을 것이오. 한결이 난처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약값이 얼마나 드는지요? 의원이 손가락을 펼치며 대답했습니다. 최소한 은자 5냥은 있어야 약을 지을 수 있어. 한결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의원 어른, 지금 당장은 그만한 돈이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마련하겠습니다. 의원이 난색을 표하며 말했습니다. 한결이 약을 쓰지 않으면 어머니가 위험할 수도 있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보시오. 의원이 나간 후 한결은 방 안에 주저앉았습니다. 서 씨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제가 가지고 있던 비녀라도 팔겠습니다. 한결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 친정 어머니께서 주신 것 아니요. 그걸 어떻게 팔 수 있겠소? 서 씨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 목숨이 더 중요합니다. 비녀는 나중에 또 장만하면 됩니다. 그날 저녁 한결과 서 씨는 어머니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 씨가 장롱을 열고 오래된 옷가지를 꺼내는데 장롱 깊숙한 곳에 보따리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서 씨가 보따리를 꺼내며 한결을 불렀습니다. 서방님, 여기 뭔가 있습니다. 한결이 다가와 보따리를 받아들었습니다. 보따리를 풀자 그 안에서 낡은 종이 여러 장이 나왔습니다. 한결이 종이를 펼쳐보니 그것은 토지 문서였습니다. 한결이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요? 이게 토지 문서입니다. 서 씨도 놀라며 문서를 들여다봤습니다. 문서에는 한양 종로 한복판에 땅 수십 필지가 어머니 김 씨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결이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이건 한양 종로 가게 터입니다. 이건 주택터이고 이것도 상점터입니다. 서 씨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게 정말 시어머니 명의입니까? 한결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어머니 이름이 분명히 적혀 있소. 이 땅들의 가치는
논 3,000평의 수십 배가 넘을 것이요. 두 사람은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한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토지 문서가 정말 어머니 것입니까? 어머니 김 씨는 희미한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결이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땅이 있으신데 왜 지금까지 숨기고 계셨습니까? 어머니 김 씨는 떨리는 손으로 한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떼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한결아. 한결이 어머니의 입술에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어머니가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본심을 알고 싶었다. 재산에 눈이 멀지 않고 진정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이 누구인지 보고 싶었다. 한결과 서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직이는 재산만 챙기고 나를 버렸지만 너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면서도 나를 끝까지 모셨다. 내가 진정한 효자구나. 한결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재산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자식의 도리입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결아, 이 땅은 모두 내 것이다. 너에게 물려주고 싶다. 한결이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니, 그러실 것 없습니다. 형님도 계시고.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한직이는 이미 논을 다 가져갔다. 이제 남은 것은 내 것이다. 그날 밤 한결과 서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촛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이 일을 어찌해야 할까요? 한결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소. 형님이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될지. 서 씨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선은 시어머니를 치료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약값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어머니가 더 중요하오. 이튿날 이 소식은 마을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웃 할머니 최 씨가 우물가에서 다른 아낙네들에게 말했습니다. 한결이 집에서 큰일이 났다던데. 옆집 아낙네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최 씨가 주위를 둘러보며 속삭였습니다. 김 씨 어르신이 한양에 엄청난 땅을 가지고 계셨대. 그것도 종로 한복판에. 아낙네들이 놀라며 입을 벌렸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최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한결이가 어제 토지 문서를 발견했다더구먼. 그 가치가 논 3,000평의 수십 배래. 아낙네 하나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럼 한직이가 논만 받고 간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최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한직이가 이 소식 들으면 기절할 거야. 그날 저녁 최 씨는 한양에 사는 조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최 씨가 편지에 적었습니다. 한직이에게 전하거라. 어머니께서 한양에 큰 땅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 땅은 한결이에게 물려주실 생각이시라고. 일주일 후 한직과 박 씨는 이 편지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직이 편지를 구기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그런 땅을 가지고 계셨다고. 박 씨도 놀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어머니를 버리고 온 게 잘못이었어요. 어떡하죠? 한직이 급히 옷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당장 고향으로 내려가야겠소.
어머니를 뵈러 가야겠소. 박 씨도 황급히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직 내외는 그날 밤 한양을 떠나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걸어 사흘 후 고향 마을에 도착한 한직 내외는 숨을 헐떡이며 한결의 집 앞에 섰습니다. 박 씨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부터 어머니께 잘해야 해요. 그래야 땅을 받을 수 있어요. 한직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사흘 후 한직 내외가 초가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박 씨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대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마당에서 빨래를 하던 서 씨가 고개를 들어 형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형님, 어인일로 오셨습니까? 박 씨가 다가와 서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동서. 그동안 너무 소식이 없어서 걱정돼서 왔지. 서 씨는 형수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직이 뒤따라 들어오며 동생을 찾았습니다. 한결아, 형이 왔다. 한결이 사랑채에서 나와 형을 보며 놀라 물었습니다. 형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한직이 동생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소홀했다. 어머니를 뵈러 왔다. 한결은 형의 말을 듣고 속으로 이유를 짐작했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안채에 계십니다. 들어가 보시지요. 한직과 박 씨는 안채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 김 씨가 누워 계셨습니다. 박 씨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짜내듯 흘렸습니다. 어머님, 불효한 며느리가 왔습니다. 그동안 너무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어머니 김 씨는 박 씨를 보며 냉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직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한양에서 장사하느라 바빴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눈을 감았습니다. 박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도 어머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때 서 씨가 차를 들고 들어와 상 위에 놓았습니다. 박 씨가 서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동서, 그동안 혼자 시어머니 모시느라 고생 많았어. 이제 내가 왔으니 내가 좀 도와줄게. 서 씨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형님. 저희가 잘 모시고 있습니다. 박 씨는 서 씨의 차가운 반응에 당황했지만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한결은 형과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한직이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한결아, 내가 그동안 너무 소홀했다. 이제부터는 형제가 함께 어머니를 모시자. 한결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형님 마음이 그러시다니 다행입니다. 한직이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한결아, 들으니 어머니께서 한양의 땅을 가지고 계시다던데 그게 사실이냐? 한결이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형님. 사실입니다. 한직이 눈빛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 땅이 어디에 있느냐? 한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종로 한복판이라고 합니다. 한직은 속으로 기뻐하면서도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렇구나. 어머니께서 그런 땅을 가지고 계셨구나.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 씨는 매일 어머니의 방에 들어가 시중을 들려 했지만 어머니는 박 씨를 거부했습니다. 박 씨가 죽을 떠서 올리려 하자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 씨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성껏 끓인 죽입니다. 한 숟가락만 드십시오. 어머니는 입을 꼭 다물고 거부했습니다. 결국 서씨가 들어와 죽을 떠올리자 어머니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박 씨는 밖으로 나와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즉, 며느리를 이렇게 차별하다니. 어느 날 저녁 서 씨는 박 씨가 어머니의 방을 기웃거리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박 씨는 사방을 살피더니 장롱을 열고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 씨가 방문을 열고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형님, 무엇을 하십니까? 박 씨가 깜짝 놀라며 돌아섰습니다. 아, 동서. 나는 그냥 어머니 옷을 정리하려고. 서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박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서 씨는 박 씨가 토지 문서를 찾으려 한다는 것을 알았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마을의 훈장 송재명이 한결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송 훈장이 대문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한결이 집에 있느냐? 한결이 급히 나와 훈장에게 인사했습니다. 훈장님, 어인일로 오셨습니까? 송 훈장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나를 부르셨다. 들어가도 되겠느냐? 한결이 고개를 끄덕이며 안채로 안내했습니다. 송 훈장이 어머니의 방에 들어가자 어머니는 훈장을 보며 반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송 훈장이 무릎을 꿇고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부르셨습니까? 어머니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송 훈장, 내 부탁이 있어. 송 훈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어머니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재산을 정리하고 싶소. 유언 문서를 작성해 주시오. 송 훈장이 종이와 붓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한양의 땅은 모두 차남 한결에게 물려준다. 한결이는 나를 끝까지 모신 효자이니 그에게 모든 것을 준다. 송 훈장이 붓으로 글을 써내려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서 작성이 끝나자 송 훈장이 어머니께 도장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송 훈장이 문서를 한결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한결이, 이것은 어머니의 유언이니 잘 간직하거라. 어머니의 효심에 대한 보답이다. 한결이 문서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훈장님 감사합니다. 그 순간 방문 밖에서 한직과 박 씨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 씨가 한직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모든 땅을 한결이에게 준대요. 우리는 하나도 못 받는다고요. 한직은 이를 갈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어머니의 마음은 정해졌고 유언 문서까지 작성되었습니다. 송 훈장이 나가고 한직 내외는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박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럴 수가. 우리가 이렇게 찾아왔는데. 한직이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미 늦었소. 어머니 마음을 돌릴 수 없소. 며칠 후 한직 내외는 다시 한양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한직이 동생 한결에게 말했습니다. 한결아, 나는 다시 한양으로 가겠다. 한결이 형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조금 더 계시다 가십시오. 한직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이제 갈 길을 가야겠다. 박 씨는 서 씨를 보며 원망스러운 눈빛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던졌습니다. 동서, 시어머니 잘 모셔요. 땅도 다 받았으니 행복하시겠네요. 서 씨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직 내외가 대문을 나서자 한결은 형의 뒷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서 씨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괜찮습니까? 한결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형님이 언젠가는 깨닫겠지. 재산보다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석 달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김 씨의 건강은 조금씩 회복되어 방 안에서 몸을 일으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 씨가 어머니를 부축해 앉히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컨디션이 좋으십니다. 어머니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결은 어머니가 물려준 땅 중 일부를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결이 한양으로 올라가 땅 문서를 들고 종로의 부동산 거간을 찾아갔습니다. 거간 주인이 문서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니야, 이 땅이 정말 당신 것이오. 한결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땅입니다. 거간 주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땅 하나만 팔아도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어. 얼마에 파시겠소? 한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약값과 생활비만 마련하면 됩니다. 거간 주인이 땅을 팔아주었고 한결은 큰 돈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한결이 고향으로 돌아와 서 씨에게 돈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신, 이제 더 이상 쌀을 꾸러 다니지 않아도 돼요. 서 씨가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방님, 정말 다행입니다. 한결은 그 돈으로 넉넉한 살림을 꾸렸습니다. 쌀과 반찬거리를 장만하고 어머니를 위한 약도 충분히 샀습니다. 그리고 한결은 초가집을 허물고 새로 기와집을 짓기로 했습니다. 한결이 마을 목수를 불러 말했습니다. 기와집을 짓고 싶소. 어머니를 위해 따뜻한 온돌방을 만들어 주시오. 목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소. 한 달이면 지을 수 있소. 한 달 후 새 기와집이 완성되었습니다. 기와지붕이 햇빛에 반짝이고 넓은 마당에는 꽃나무가 심어졌습니다. 한결과 서 씨는 어머니를 부축해 새 집으로 모셨습니다. 어머니가 새 방을 둘러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결이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따뜻한 방에서 편히 쉬십시오.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한결의 딸 오나가 새 옷을 입고 할머니께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어머니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착하구나, 우리 우나. 우나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아프지 마세요. 어머니는 손녀를 보며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튿날 이웃 할머니 최 씨와 마을 사람들이 한결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최 씨가 기와집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아이고, 한결이가 이렇게 좋은 집을 지었구만. 다른 마을 사람들도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결이 정말 효자로구나. 한결이 마을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상 위에는 떡과 과일 그리고 고기가 가득 차려졌습니다. 최 씨가 한결에게 말했습니다. 한결아, 내가 어머니를 잘 모신 덕분에 이렇게 복을 받았구나. 한결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머니의 은덕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한결의 효심을 칭송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어머니 김 씨는 마당에서 햇볕을 쬐었습니다. 서 씨가 어머니 옆에 앉아 부채질을 해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서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 고맙구나. 서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한결은 마당 한쪽에서 이 광경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편 한양에서는 한직의 비단 장사가 날로 번창했습니다. 한직은 종로에 더 큰 상점을 열고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한직이 점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청나라에서 들여온 비단이 최고급이다. 값을 높게 받아라. 점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한직의 상점은 날마다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박 씨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기생들과 어울리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박 씨가 기생집에서 술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장사를 잘해서 돈이 잘 벌려요. 옆에 앉은 기생이 아첨하며 말했습니다. 부인, 정말 복이 많으십니다. 박 씨가 웃으며 술잔을 들었습니다. 그럼요. 시어머니도 안 모시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한직의 아들 성준도 부유한 집안의 도련님 행세를 했습니다. 성준이 친구들과 어울려 놀며 돈을 함부로 썼습니다. 아버지가 장사로 돈을 잘 버시니까 나는 걱정이 없어. 친구들이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너 정말 부자구나. 그날 저녁 한직은 상점에서 돈을 세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동생 한결이 떠올랐습니다. 한직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동생은 어머니로부터 큰 땅을 받았겠지. 나는 논을 팔아 돈을 벌었지만 동생은 나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받았을 거야. 한직은 시기심과 부러움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집에 돌아와 한직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한결이네 소식 들었어요. 기와집도 짓고 잘 산다던데요. 한직이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어머니 땅 덕분이겠지. 박 씨가 투덜거렸습니다. 우리도 어머니를 모셨으면 땅을 받았을 텐데. 한직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요. 우리는 우리 길을 가는 거요. 하지만 한직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시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직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한 해가 지났습니다. 한직의 비단 장사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청나라 상인들과의 거래가 갑자기 깨지고 들여놓은 비단이 팔리지 않았습니다. 한직이 상점에서 머리를 쥐어뜯으며 말했습니다. 이럴 수가. 청나라 상인이 약속을 어겼다니. 점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주인님, 창고에 비단이 가득한데 손님들이 사지 않습니다. 한직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값을 낮춰서라도 팔아라. 하지만 비단은 팔리지 않았고 한직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한직이 꾸었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채권자들이 상점 앞에 몰려와 소리쳤습니다. 돈 내놔.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한직이 손을 비비며 애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비단을 팔면 갚겠소. 채권자가 한직의 멱살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갚지 못하면 이 상점을 빼앗을 거야. 한직은 어쩔 수 없이 상점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빚은 여전히 남았고 한직은 집까지 내놓아야 했습니다.
박 씨가 울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까지 빼앗긴다니. 어떡해요? 한직이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어쩔 수 없소. 빚을 갚아야 하오. 집마저 팔았지만 빚은 완전히 갚아지지 않았습니다. 채권자들은 계속 한직의 뒤를 쫓아다니며 돈을 독촉했습니다. 한직 가족은 남루한 옷을 입고 작은 새방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박 씨가 새방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시어머니를 모실 걸 그랬어요. 한직도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한직은 동생 한결을 떠올렸습니다. 한결이는 어머니로부터 큰 땅을 물려받았고 지금쯤 잘 살고 있을 것입니다. 한직은 궁지에 몰리자 결심했습니다. 동생에게 가서 도움을 청해야겠소. 박 씨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동안 우리가 동생을 어떻게 대했는데요? 동생이 도와줄까요? 한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동생은 착한 아이요. 형을 외면하지 않을 거요. 며칠 후 한직 가족은 남루한 옷차림으로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사흘을 걸어 고향 마을에 도착한 한직 내외는 한결의 기와집 앞에 섰습니다. 한직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한결아, 형이다. 문 좀 열어다오. 한결이 대문을 열고 나와 형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형의 옷은 해지고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십니까? 한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한결아, 형이 잘못했다. 도와다오. 한결이 형을 부축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씨도 놀라 형수를 맞았습니다. 박 씨는 초라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결이 형을 사랑채에 앉히고 물었습니다. 형님, 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한직이 떨리는 목소리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장사가 망했다. 빚더미에 앉았고 집까지 빼앗겼다. 채권자들이 날 쫓아다니고 있다. 한결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형님, 그렇게 되셨습니까? 한직이 한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결이 황급히 형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형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한직은 무릎을 꿇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결아, 제발 나를 도와다오. 빚을 갚을 돈을 빌려다오. 한결은 형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씨가 남편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형님을 도와야 합니다. 한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소. 내가 형님을 도울 것이오. 그때 이웃 할머니 최 씨가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최 씨가 한직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한직이 결국 이렇게 되었구먼. 어머니를 버리고 재산만 챙긴 대가를 받는구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한직을 비난했습니다. 한직이는 불효자야. 도와주지 말아야 해. 한결은 마을 사람들을 향해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발 그만하십시오. 형님은 제 형입니다. 그 무렵 서씨가 갑자기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한결이 황급히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당신 괜찮소? 마을 의원이 급히 달려와 서씨를 진찰했습니다. 의원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오랜 병수발로 과로했고 지병이 악화되었소. 푹 쉬어야 하오. 한결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 제발 정신 차리시오. 서씨는 눈을 뜨지 못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한결은 아내의 병세를 걱정하면서도
형의 처지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한결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한결은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김씨가 아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한결아, 무슨 일이냐? 한결이 어머니께 형의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결아, 형제는 끝까지 서로 의지해야 한다. 내 형을 도와주거라. 한결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알겠습니다. 형님을 돕겠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착하구나, 우리 한결이. 한결은 밤새 고민한 끝에 결심을 굳혔습니다. 새벽이 되자 한결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땅 중 일부를 팔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결이 서 씨의 방에 들어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내가 형님을 도우려 합니다. 서 씨가 희미하게 눈을 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서방님. 형제는 서로 도와야지요. 한결은 아내의 손을 꼭 잡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한결이 종로의 거간을 찾아가 토지 문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거간 주인이 문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땅을 파시려고요. 한결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형님의 빚을 갚아드려야 합니다. 거간 주인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동생이시구려. 이 땅이면 형님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을 겁니다. 며칠 후 땅이 팔렸고 한결은 큰 돈을 손에 쥐었습니다. 한결은 고향으로 돌아와 형 한직을 불렀습니다. 형님, 이리 오십시오. 한직이 사랑채로 들어오자 한결은 돈 보따리를 형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형님, 이 돈으로 빚을 갚으십시오. 한직은 돈 보따리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한결아, 이게 무슨 돈이냐? 한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땅을 팔았습니다. 형님의 빚을 갚으십시오. 한직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한직이 땅에 이마를 찌으며 울부짖었습니다. 한결아, 미안하다. 형이 잘못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대했는데 내가 나를 이렇게 도와주느냐. 한결이 형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형님, 일어나십시오. 우리는 형제입니다. 한직은 동생의 품에 안겨 눈물을 쏟았습니다. 박 씨도 밖에서 이 광경을 보고 방으로 달려들어왔습니다. 박 씨가 한결과 서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동서 시동생,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서 씨가 형수를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형님, 일어나십시오. 다 지난 일입니다. 박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제가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서 씨가 형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 다시 시작하십시오. 한직은 동생이 준 돈으로 한양으로 올라가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채권자들이 돈을 받고 만족하며 돌아갔습니다. 한직이 마지막 채권자에게 돈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제 빚을 다 갚았소. 채권자가 돈을 세어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끝이요. 한직은 모든 빚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에 도착한 한직은 동생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한결아, 이제 나는 마음이 편하다. 내 덕분이다. 한결이 형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 다시 시작하십시오.
저희와 함께 사십시오. 한직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 더 이상 내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한결이 형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형님은 짐이 아닙니다. 형제입니다. 한직은 동생의 말에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직은 마을에 작은 밭을 빌려 농사를 짓기로 했습니다. 한직이 밭에서 호미를 들고 땅을 파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땅을 일구며 살겠다. 박 씨도 남편을 도와 밭일을 했습니다. 박 씨가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해요. 한직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재산보다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한직의 아들 성준도 아버지를 따라 밭일을 도왔습니다. 성준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한직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아들아. 내가 깨달았구나. 성준은 숙부 한결의 너그러움에 감동하여 과거의 사치스러운 삶을 반성했습니다. 성준이 한결을 찾아가 절을 올렸습니다. 숙부님 감사합니다. 숙부님 덕분에 제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결이 조카를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성준아, 이제 부지런히 살 거라. 한편 서 씨는 의원의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의원이 서 씨의 맥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많이 좋아졌소. 조금만 더 쉬면 완전히 나을 것이오. 한결이 아내가 깨어나자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당신 정말 다행이오. 서 씨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형님은 어찌 되셨습니까? 한결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형님의 빚을 다 갚았소. 이제 형님도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계시오. 서 씨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잘 되었네요. 어느 날 저녁 어머니 김 씨는 두 아들을 방으로 불렀습니다. 한결과 한직이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두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한직아, 한결아, 너희가 화해하는 모습을 보니 어미의 마음이 편하구나. 한직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불효자식이 용서를 구합니다. 어머니가 한직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한직아, 내가 이제 깨달았으니 다행이다. 앞으로 동생과 화목하게 지내거라. 한직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니가 한결을 보며 말했습니다. 한결아, 내가 형을 도와준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이다. 한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했을 뿐입니다. 어머니는 두 아들을 보며 평생의 한을 풀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나는 마음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구나. 두 아들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십시오.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너희가 이렇게 화목하니 어미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마을 사람들은 한결의 높은 덕과 형제애를 칭송했습니다. 이웃 할머니 최 씨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한결이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형이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도 형을 도와줬잖아. 다른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결이는 진정한 효자이자 우애 있는 동생이야. 한직도 마을 사람들에게 동생에 대한 감사를 전했습니다.
한직이 마을 어귀에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제 동생 한결이는 저를 살렸습니다. 저는 평생 동생에게 고마워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한직을 보며 말했습니다. 한직이도 이제 변했구나. 그날 저녁 한결과 한직은 함께 어머니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두 형제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한결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형제가 앞으로 화목하게 살겠습니다. 한직도 뒤따라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마음을 바꿨습니다. 동생과 우애 있게 지내겠습니다. 어머니가 두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약속하니 어미는 이제 편히 갈 수 있겠구나. 두 형제는 어머니의 손을 함께 잡았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어머니는 평화로운 얼굴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해 가을이 왔습니다. 단풍이 붉게 물들고 들판에는 황금빛 벼가 익어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어머니 김 씨는 두 아들을 방으로 불렀습니다. 한결과 한직이 어머니 곁에 앉자 어머니는 평화로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한결아, 한직아, 너희를 보니 어미는 행복하구나. 한결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래오래 사십시오.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구나. 한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두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화목하니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형제끼리 서로 의지하며 살 거라. 두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평화로운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한결과 한직은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하며 통곡했습니다. 어머니, 마을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모여들었습니다. 이웃 할머니 최 씨가 울며 말했습니다. 김 씨 어르신이 가셨구나. 참으로 훌륭한 분이셨는데. 한결과 한직은 함께 어머니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두 형제는 힘을 합쳐 상여를 메고 아버지 무덤이 있는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한결이 상여 앞에서 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편히 가십시오. 저희가 아버지 곁에 모시겠습니다. 한직도 뒤따라 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불효자식이 용서를 구합니다. 편히 쉬십시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따라오며 슬퍼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곁에 정성스럽게 묻혔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한결과 한직은 무덤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한결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편히 쉬십시오. 저희가 형제 우애 있게 살겠습니다. 한직도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불효자식이었지만 이제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동생과 화목하게 살겠습니다. 며칠 후 한결은 형 한직을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한결이 토지 문서 몇 장을 꺼내 형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형님, 이것을 받으십시오. 한직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한결아, 이게 뭐냐? 한결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남기신 땅 중 일부입니다. 형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한직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안 된다. 어머니께서 모두 너에게 주신 것 아니냐? 한결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형님도 제 형제입니다. 함께 나눠 가져야지요. 한직은 동생의 말에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결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형이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느냐. 한결이 형의 손에 문서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형님, 받으십시오. 형제가 함께 잘 살아야 어머니도 편히 쉬실 것입니다. 한직은 어쩔 수 없이 문서를 받았습니다. 한직이 동생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한결아, 고맙다. 형은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 한결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형님, 우리는 형제입니다. 은혜니 뭐니 할 것 없습니다. 그날부터 한결과 한직은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한결과 서씨는 딸 우나와 함께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결은 마을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며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과부가 한결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한결 어르신, 저희 집에 불이 나서 살 곳이 없습니다. 한결이 즉시 말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우리 집 사랑채를 쓰시오. 과부가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한직 내외도 작은 밭을 일구며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한직은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밭으로 나가 땀을 흘렸습니다. 박씨도 남편을 도우며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박씨가 밭에서 채소를 따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사는 게 진짜 행복인 것 같아요. 한직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재산보다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한직의 아들 성주는 부모의 과거 잘못을 반성하며 효자로 자랐습니다. 성준이 아버지의 밭일을 돕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 철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한직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변했구나. 아버지는 기쁘다. 세월이 흘러 한결의 딸 우나가 출가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한결은 딸을 불러 말했습니다. 우나야, 내가 시집을 가게 되었구나. 우나가 아버지께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한결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나야, 할머니와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말거라. 효도하며 살아라. 우나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 우나는 좋은 집안으로 시집을 갔고 한결과 서씨는 딸을 흐뭇하게 배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결 형제의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전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할아버지들이 손주들에게 말했습니다. 옛날에 이 마을에 한결이와 한직이라는 형제가 살았단다. 손주들이 귀를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형제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결이는 재산을 받지 못했지만 어머니를 끝까지 모셨고 형이 어려울 때 도와준 훌륭한 사람이었단다. 효와 우애의 귀감이었지. 손주들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이웃 할머니 최 씨는 이제 나이가 더 들어 지팡이를 짚고 다녔습니다. 최 씨가 한결의 집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한결아, 내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내 어머니께서 남기신 진정한 유산은 재물이 아니라 효와 형제였다. 한결이 최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최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 내 어머니는 참으로 지혜로운 분이셨어. 어느 가을날 한결은 형 한직과 함께
부모님 무덤을 찾았습니다. 두 형제는 무덤 앞에 절을 올리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한결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 형제가 화목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한직도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불효자식이었지만 이제는 동생과 우애 있게 살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이 흩날렸습니다. 두 형제는 부모님이 하늘에서 미소 짓고 계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한결이 형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 앞으로도 화목하게 삽시다. 한직이 동생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동생, 우리는 평생 형제야. 두 형제는 무덤 앞에서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한결과 한직은 함께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연기가 굴뚝에서 피어올랐습니다. 한결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형제가 화목하게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한직도 마음속으로 어머니께 감사를 전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깨달았습니다. 재산보다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두 형제는 나란히 걸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평화롭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결과 한직, 두 형제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마을에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효와 우애,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말입니다.